안녕하세요. 맹꽁이어서 117번째 시간입니다. 나눔의 기쁨입니다. 구정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몰라도 가래떡을 한 20kg 정도 해서 교회 식구들하고 아는 사람들하고 함께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주셔서 공전 5만원을 주고 20kg를 떡을 해서 예배가 끝나고 식당에서 18가정에 따끈한 가래떡을 전해줬더니 다들 어찌나 즐거워하는지 주는 나도 너무 즐겁고 행복했다. 역시 잘했구나 생각을 했다. 그리고 이번 목요일에 둘째 며느리가 공동체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웠다. 아기를 낳으러 9월달에 친정에 가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내일 100일인데 100일은 제주에서 지내고 목요일에 온다고 한다. 나는 할머니 둘이 하느라고 금반지를 해가지고 택배로 붙여줬더니 우리 며느리가 반지 받고 찬성이 손에 아기 손에 반지를 낀 사진을 보내와서 한참을 웃기도 했다. 그렇게 보니까 즐거웠었다. 우리 찬성이 엄마는 센스 있는 행동을 해가지고 기쁨을 배로 준다. 딸 같은 애교 만점 며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 그리고 오늘은 큰 며느리 생일 기념으로 필요의 한식집이라는 식당에서 큰아들 가족들과 밥을 먹었다. 중국으로 간다고 하니까 서운한 마음에 더 잘해주고 싶은 생각으로 간단한 선물까지 함께 해서 식대까지 내가 부담을 했다. 식사를 하면서 구정은 어떻게 보낼 것인지 의견을 나눴다. 그리고 이번 내 생일에는 외가 이모님 부부를 초청을 해서 외갓집 함께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 작년 회갑에도 그냥 지나치고 큰아들도 중국으로 발령이 났으니 한국에서 부모님 생신 함께 하기도 이제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두 며느리를 얻고 한 번도 어른들 모시고 친정 식구들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한 적이 없었다. 올해는 이처럼 저처럼 해서 함께 밥이라도 함께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말을 했다. 착한 우리 두 아들 동의를 해주었다. 그래서 2월 18일 토요일 날 1시에 점심을 먹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늘 날씨는 엄청 추운 날씨다. 어젯밤에 눈까지 와서 추우니까 얼어서 길목길은 온통 빙판길이다. 내일부터는 연휴가 끝날 때까지 새벽 운동을 쉬기로 했다.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 운동으로 대신해야 될 것 같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7년 1월 22일입니다. 벌써 일기장을 6권을 끝냈습니다. 이제 7권째입니다. 2017년 첫날 1월 1일 한 해가 시작되는 첫날 아침이다. 아침 일찍 눈뜨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아들 집에 10시까지 가기로 했는데 여유로운 시간에 요즘 며칠간 살아온 이야기를 기록해 두고자 한다. 그저께 목요일날 드디어 아기 낳으러 갔던 우리 둘째 며느리가 공동체로 돌아왔다. 월요일날이 우리 찬성이 100일이었는데 찬성 아범이 월요일날 제주도에 갔다가 함께 온 것이다. 제주에 갈 때마다 초가 식구들이 내 아들에게 잘해주시고 너무 잘해주시고 가족들과도 화목하게 잘 지낸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우리 사도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 떠나올 때 짐을 챙기는데 애기 짐이 어찌나 많은지 5개월 정도 있다가 온 것인데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애기용품 선물과 100일 축하금으로 봉투도 많이 받았다고 한다. 이제 목사님 딸이니까 친정에 와서 아기를 낳으니까
이제 그 교회 이제 권사님이라든가 장로님 이런 분들이 금일봉과 애기 용품 선물들을 그렇게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걸 다 택배로 붙여보니까 얼마나 짐이 많았는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딸 가족을 떠내보내면서 우리 사도는 눈물까지 흘리셨다고 한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다른 분보다 더 많은 가족인 것 같아서 감사했다. 난 그날 방앗간에서 떡국떡을 찾아다가 주차 관리 아저씨와 또 상가 청소하는 아줌마에게 구정 인사로 드렸다. 받는 분도 전하는 나도 서로가 즐거운 마음이었다. 상인들하고는 떡볶이를 맛있게 해서 점심에 함께 먹었다. 그리고 어저께는 아침에 명절에 먹을 장을 봐가지고 공동체로 갔었다. 도착하고 보니 집이 엉망이었다. 제주에서 택배로 붙여온 짐들이 어찌나 많은지 웬만한 집 이삿짐을 방불케 했다. 애기 짐이라서 도와줄 수도 없었다. 애기 용품이라 도와줄 수도 없었다. 그리고 우리 찬성이를 첫 대면 하기도 했다. 사진으로만 많이 봤는데 너무 잘생기고 든든하고 복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우리 찬성이를 보는 순간 너무 행복하고 기분 좋고 한없는 감사를 느꼈다. 외가에서 애기용품이 고가 상품들을 골고루 사주신 것 같으다. 난 이름도 알 수 없는 애기용품이다. 별게 다 있다. 우리들 애 키울 때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여러 가지들이 있었다. 쿠션으로 든 애기 침대, 또 방인지도 있었으며 침대인지 방인지 그냥 큰 침대 같은 그런 시트가 있더라고요. 애기 옷장도 있었다. 애기 옷들은 어찌나 많은지 장난감도 또 여러 가지 도구들, 장난감도 많고 도구도 많고 애기 옷 전용 세탁기, 애기 10명을 키울 수 있는 양이다. 공동체 목사님도 찬성이를 보시고 많이 예뻐해 주신다. 얼마나 기쁘셨을지 짐작이 간다. 대학교 때부터 공동체 생활을 하나 학생이 장성해가지고 34세 장가를 가서 첫 아이를 낳아가지고 공동체에 왔으니 목사님이 얼마나 감개무량하고 기쁘셨겠나. 하여간 난 하루 종일 주방에서 명절에 먹을 음식을 만들었다. 아들 내외는 짐을 정리했다. 둘이서 서로 어찌나 서로 도와주면서 일을 하는지 하여간 보기만 해도 예쁜 부부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람도 이렇게 이뻐하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기는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녁으로 삼겹살을 구워서 먹었는데 누가 사다 주셨는지 아주 A급 고기였다. 양도 꽤 많았다. 그 많은 양을 한 끼에 다 먹는 걸 보고 난 정말 깜짝 놀랐다. 난 저녁만 먹고 8시경에 큰아들 집으로 오던 중에 아들이 가족들과 대형 마트에 장 보는 중이라는 연락을 받고 다시 유턴해서 아들이 있는 마트로 갔다. 그래서 아들을 태우고 아들 집에 가서 공동체에서 가져온 음식을 먹으면서 아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아들은 이번 3월 1일에 중국 발령을 받았다고 한다. 우리 큰아들 중국 발령을 받은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음식을 가지고 오다가 큰아들 집에 들려서 함께 먹으면서 대화를 했는데 중국 발령을 이제 확실히 받았다고 한다. 이번에 알고 보니 아들 회사가 미국계 회사라서 아들이 중국으로 가면 의료 혜택도 소멸된다고 한다. 한국에서 이제 의료보험이 소멸이 되는 겁니다. 미국계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말을 들어보니 아들이 그 회사를 다니는 동안은 한국에 돌아오기는 힘들 것 같다고 한다. 미국에 본사가 있고 중국은 지사라는 곳이다. 떠난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서운하지만 애들 교육을 생각하면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다. 중국 가면 영어와 중국어를 배울 수가 있으니 말이다. 여기서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일부러 중국에 공부하러 보내기도 하는데 회사 발령으로 자연스럽게 중국을 가게 되었으니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내 마음은 서운한 마음이 컸다. 인생은 순리대로 살아야 하는 것은 진리니까 어느 곳에 가서 살든지 잘 적응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주길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이번 명절은 명절 마지막 날 상의가 온다고 해서 집과 공동체를 날마다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았다. 차가 한 대다 보니까 더욱 그렇게 되었다. 시간 맞추어서 큰아들 집에 가서 떡국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또 아들 부부와 손주들 세배도 받고 아들은 계획에 없던 처갓집을 가야 되겠다는 것이다. 명절에 처남이 부모님께 갈 줄 알았더니 처남 애기가 열감기로 아파서 못 온다고 해서 사위 가족이라도 가야 될 것 같다는 것이다. 부모님은 말로는 오지 말라고 하셨어도 속마음은 그게 아닐 것이라고 정신없이 준비를 해서 먼저 나는 공동체로 갔다. 작은아들 가족과 반갑게 만났고 우리 찬성이도 다시 보고 바쁘고 정신없었지만 가족 사진도 찍었다. 큰아들 가족과 함께 공동체로 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족 사진도 찍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어찌나 착한지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재수씨 먹으라고 된장찌개를 손수 뚝딱 끓여서 준다. 성실한 우리 큰아들이 보기만 해도 참 웃음이 나온다. 대견하기도 하고 큰아들 가족들은 그렇게 밥 한 끼 먹고 바삐 처갓집으로 떠났다. 난 남아서 아이들 식사 문제를 책임졌다. 해주는 것마다 어찌나 잘들 먹는지 기분이 좋았다. 작은아들 부부는 쉴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갔다. 아들은 여러 가지 업무와 애들을 돌보랴, 악기 연습시키랴, 저녁에 예배 인도하랴, 며느리는 애기 돌보랴, 청소하랴, 짐 정리하랴. 난 잠깐씩 애기도 돌보고 식당 일을 전담을 했다. 밥 먹는 거를 전담을 했다. 찬성이가 어찌나 귀엽고 잘 놀고 잘 먹는지 정말 노래 가사처럼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손주였다. 애들도 어찌나 공동체 애들이 예뻐해 주든지 서로 안아주려고 난리다. 애 키우기는 조금 수월할 것 같다. 혼자 키우는 것보다는 여러 아이들이 그렇게 돌봐주게 되니까 처갓집에 간 우리 큰아들은 하루만 자고 온다고 하더니 장인 장모님이 너무 서운해 하신다고 하며 하루 더 자고 온다고 연락이 왔다. 상이 만나는 것은 취소했다. 나도 덩달아서 하루 더 있으면서 도와주었다. 큰아들이 처갓집 다녀오면서 공동체에 들려서 날 태우고 온다고 했기 때문이다. 내가 아들이 큰 차를 한 대 갖고 큰아들과 저랑 같이 썼기 때문에 처갓집에서 오면서 공동체 들려서 나를 태우고 집으로 온다는 겁니다. 하루 더 있으면 부침개와 동태찌개, 불고기 이런 것들을 해주고 남자애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어찌나 지저분한지 큰맘 먹고 깨끗이 청소를 해주었다. 내 속이 다 시원했다. 생각보다 일찍 큰아들이 도착을 했다. 한 끼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나는 밥을 하고 맛있는 동태찌개를 끓이고 오늘도 큰아들이 재수씨 먹을 계란국을 끓여준다. 처갓집에서 오자마자 재수씨 먹으라고 계란국을 끓여준 것입니다. 거침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주방에 들어가더니 큰아들이 주방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요리만 해주고 5시경에 공동체를
나와서 집으로 왔다. 올 명절도 무사히 각자 최선을 다 할 수 있어서 감사한 명절이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한 일인지. 2017년도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우리 가정을 돌보심이 있기를 바랄 뿐이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2017년 1월 30일 찬성이 100일 기념. 오늘 우리 손주 찬성이 100일 잔치를 한다고 오라고 연락이 와서 회화동 100일 그 잔치할 집을 찾아갔다. 우리 아들을 사랑하시고 공동체를 후원해 주시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과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 100일 기념을 100일 잔치를 해 주신다는 것이다. 가서 보니까 예쁜 한옥집에서 가정집에서 먹는 것처럼 깔끔하게 한식을 파는 식당이었다. 전통 한식집 건물에서 식당을 하는 것이었다. 이번에 공동체 목사님과 아들이 23일 날 아프리카 선교를 떠난다고 했는데 거기서 선교사로 15년 동안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 2분도 오셨다. 천 목사님도 오시고 아이들도 전부 다 온 것이다. 50명이. 음식은 한식으로 불고기와 나물 반찬, 샐러드, 잡채, 된장국 이런 것들이 나왔다. 다 맛있었다. 그리고 선희 선생이 어제 밤새도록 떡으로 케이크를 만들었다. 쌀가루를 빻아 집에서 케이크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백일상을 보니 골고루 차려져 있었다. 우리 찬성이는 애기가 한복을 입고 100일 맞은 애기도 한복을 입고 우리 아들 부부도 한복을 입고 너무 귀여웠다. 보기가 좋았다. 그리고 그렇게 순한 애기는 나는 처음 본다. 그렇게 여러 사람들 속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앉고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울지도 않고 인상 한번 쓰지 않고 그냥 또렷한 모습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준다. 한복 입고 사진을 한 장 찍었더니 애기를 와이셔츠에 양복까지 입힌다. 아이고 참. 애기를 또 한복을 입히더니 다시 또 와이셔츠에 양복을 입히는 겁니다. 100일 애기를. 그때도 우리 찬성이 인상 한번 안 쓰고 포즈를 취해준다. 참 희한한 일이었다. 똥덩어리처럼 굴러도 그냥 울지도 않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시끄럽고 정신없고 여러 사람들이 기념사진을 찍는다고 했다. 끝까지 고치지 않는 우리 찬성이 너무너무 진짜 신기하고 대견했다. 공동체 목사님 기도가 부담되는 기도를 하셨다. 우리 찬성이를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기도를 하신 것이다. 나는 아멘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한테 봉헌한다는 그 말이 나는 너무 부담스러웠다. 지금 아이는 100일인데 아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것이다. 나는 그 후부터 마음이 무거웠다. 하여간 우리 찬성이는 축복받은 아이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해주셨고 기도도 해주셨고 이뻐해 주시고 나는 가게 문을 닫고 참석을 했었기에 가게에서 자꾸 전화가 왔다. 그래서 할머니 도리만 하고 나는 먼저 나왔다. 그리고 2월 2일 어저께 있었던 일이다. 오후에 가게에서 출출한 시간에 간식으로 가래떡을 구워서 먹는 중에 내가 잘못 씹었는지 입안에 작은 물집이 생겼다. 순식간에 붓기 시작을 했는데 무서운 속도였다. 거울을 비춰보니까 까만 색을 띠고 보고 배 나온 것처럼 대단히 큰 것이 생긴 것이다. 포도알만 한 것이다. 순간 나는 너무 놀라웠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함께 있던 금빵집과 명함집
사장님들이 괜찮을 거라고 하며 웃고 떠들고 있었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웃는 걸 볼 때 서운한 생각이 들었다. 난 너무너무 가슴이 떨리고 겁이 나서 5층에 있는 가정의학 병원에 갔다. 의사 선생님이 보시더니 큰 병원 응급실로 가라고 한다. 그래야 해결될 것 같다는 것이다. 나는 더 겁이 났다. 이유는 먹다가 잇몸을 씹어서 혈관이 터져서 피가 난 것이다. 거기에 피가 고인 거라고 한다. 난 그냥 여기서 해주시라고 사정을 했다. 주사기로 피를 뽑고 처방을 받았다. 그 선생님은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강력하게 했는데 제가 가정의학 선생님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니까 주사기로 피를 뽑고 처방을 해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혈압을 재고 혈압에 신경을 썼더니 그냥 많이 올라가 있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해결이 난 것이다. 간호사도 많이 놀랐다고 한다. 나는 더 놀랐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세요.